오늘은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 역사 속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바로 진 왕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 왕조는 중국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제국이자 황제 중심의 통치 체계를 정립한 나라입니다. 비록 단명한 왕조였지만 이후 수천 년간 이어질 중국 제국의 기본 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국가였습니다. 진 왕조의 기원과 통일 과정, 시황제의 업적과 실책, 그리고 진 왕조의 유산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 왕조의 뿌리. 진 왕조의 시작은 생각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9세기경 주 왕조가 아직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을 무렵 오늘날 중국의 서쪽 지역인 섬서성 일대에 진이라는 이름의 작은 제후국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방 유목민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인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진나라가 수세기를 거쳐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갖추게 되고 전국시대 말기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진나라의 개혁자. 진나라가 강국으로 떠오른 결정적 계기는 기원전 4세기경 상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상황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혁이었죠. 법가란 엄격한 법률과 상벌을 통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입니다. 상황은 혈통이나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제도를 도입했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토지와 자기를 주는 방식으로 귀족 중심 사회를 무너뜨리고 실용적이고 군사 중심의 체제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과 병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가의 부와 군사력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 덕분에 진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천하 통일의 여정.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중국 대륙에는 7개의 강국, 즉 전국 7흥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를 포함해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전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그중 진나라는 뛰어난 전략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나라의 통일 전쟁은 치밀한 외교 전략과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나라를 가장 먼저 멸망시킨 뒤 조나라와 위나라를 차례로 정벌하고 이어서 연나라와 초나라를 공격하여 결국 기원전 221년의 마지막 남은 제나라까지 정복하면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정은 더 이상 왕이라는 칭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바로 황제입니다. 절대 권력자 진 시황제. 영정은 스스로를 시황제, 즉 진 시황제라 부르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는 이 황제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정치 지도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진 시황제는 국가의 통일만큼이나 제도적 통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추진한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 뒤 다시 현으로 구분하여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는 지방 세력의 분열을 방지하고 황제의 통치를 전국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르게 쓰이던 문자를 소전체라는 형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정보 전달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무게, 길이, 부피의 단위를 통일하여 상업과 세금, 공사 등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진 시황제는 전국을 연결하는 광대한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수도인 함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도로들은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상업과 행정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의 바퀴 간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도로의 마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비록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수천 년간 중국 제국 통치의 표준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만리장성과 아방구. 진 시황제는 또 다른 업적으로 만리장성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북방 유목민족, 특히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여러 성벽들을 하나로 잇는 방어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성벽이 바로 오늘날 만리장성의 기원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
아방궁이라는 거대한 궁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 모두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 노역시키는 과정에서 민심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성을 쌓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농민, 죄수, 심지어 지식인들까지 포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진시황제의 죽음과 혼란의 시작. 진시황제는 말년에 불로불사를 꿈꾸며 전국에 방사들을 보내 장생불사의 약을 찾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해로 향하는 배에 수백 명을 태워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을 찾게 했고 자신도 직접 순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10년 동쪽을 순행하던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고 황간조고와 승상이사는 시황제의 뜻을 조작하여 무능한 둘째 아들 호해를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진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호해는 조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무리한 건축사업과 세금, 가혹한 법 집행은 백성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전국적 반란과 몰락. 진시황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왕조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9년 하층민 출신이었던 진승과 오광이 거병하게 됩니다. 이 봉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인물이 바로 유방과 항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초안지 전쟁을 벌이며 중국 통일을 놓고 경쟁하게 되죠. 결국 기원전 206년 진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며 불과 15년의 짧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진왕조가 남긴 유산. 진왕조는 비록 역사적으로 매우 짧은 왕조였지만 그 영향력은 수천 년간 이어질 만큼 깊고 강력했습니다. 먼저 진시황제가 도입한 9년제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를 없애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전국을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후 한나라를 비롯한 많은 왕조에서도 계승되며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왕조는 전국적으로 문자, 도량형, 수레의 차축 간격까지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로서 행정과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이러한 표준화는 중국이라는 문명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을 뛰어넘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것 자체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쳐 황제 중심의 정치 구조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죠. 진왕조가 남긴 도로망과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도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황제의 통치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왕조는 짧지만 강한 제국으로서 중국 통치 구조의 원형을 만든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